자, 안녕하세요. 유경수입니다. 영상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유기견 문제, 이 영상을 보거나 또 이렇게 떠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유기견 문제가 이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민간에서 해결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일들만 반복되고 있고 무언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란 그런 믿음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보호소를 운영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정확한 시작 시점이 없기 때문에 몇 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일단 10년을 갖다가 쭉 돌이켜 보면은 항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 될 것 같고 항상 여기저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그것이 또 실행되고 또 때로는 너무 마음에 드는 또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마치 10년 전 그때 제가 보고 좀 비관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과연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이거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회적으로 비중이 되게 크다면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서야 하는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하는 그런 문제일 텐데 지금 어떤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을 걸 만큼 큰 문제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개 한 마리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개 한 마리에 불과하다. 그걸 갖고 누구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누구한테 가서 저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큰 유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 정말 단순히 이걸 업무적으로 합니다. 유기견 보호 활동이란 것, 유기견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이 장소, 즉 보호소를 갖다가 꾸준히 유기견들에게 제공해 나아가는 것, 이거 정말 하나의 업무로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유기견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때 10대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20대도 없었고 20대 초반에 제가 개 2마리 키웠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잘 못 키웠습니다. 말하기 너무 민망할 정도로. 하지만 어느 순간 있었겠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계기로 유기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계기를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고 지금 이렇게 제가 떠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군가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유기견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어떤 그런 기회나 그런 계기가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탓일까요? 아니면은 그런 계기를 제공하지 못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문제일까요? 저는 후자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나 유기견 불쌍하지 않냐고, 유기견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하지 않냐고, 유기견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는 미친 짓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그냥 도를 아십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게 들릴 뿐입니다. 우리한테만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범적으로 이렇게 크게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유기견 문제가 지금 이만큼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죠. 사람들이 주변에 단 한 명이라도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게 할 수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그것이 전달되어서 굉장히 크게 어떤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캠페인을 벌이거나 수많은 캠페인들이 있었죠. 제일 유명한 거는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이제 그 부분인데 그것도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약간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많고 또 그에 대해서도 때로는 꽤나 합리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왜 굳이 사지 말고 입양을 해야 되냐? 그의 어떤 반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본 적은 많이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사지 말고 입양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그런 이야기만 하니까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 데에서 우리는 사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유기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유기견 문제를 인식 못하는 사람, 때로는 인간미가 없는 사람 이렇게 그냥 취급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이 저 반대편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시키는 건 다른 문제고 어떻게 말을 걸 것인가, 나아가서는 설득도 이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같은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는 걸 갖다가 보여주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움직임으로 6.25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뭔가 좀 가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전부인 겁니다. 제가 이 일 갖다가 10년 동안 넘게 해왔고 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공부하면서 좀 이제 해답을 찾아 나오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10년 동안 유경 보호 활동하면서 뭐 많은 노하우가 있겠죠.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그 나름 뭐 개인적인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뭐 지나가는 뭐 그저 개 한 마리 아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어디서부터 어떤 단어를 먼저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이런 대화가 유일하게 가능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저만큼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거나, 혹은 저만큼이나 이걸 되게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본 사람이라면은, 깊게 고민해본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들과는 이런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가능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내가 유경 보호소 운영하면서 내가 느꼈던 것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현실적인 문제, 이걸 해결 방안을 갖다가 고민했던 부분들,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낌만 갖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한 딜레마가 저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있었고, 어쩌면 그런 이유로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유견 숲에 있는 유견들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유견 숲의 뭐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유기견 문제가, 그냥 정말 본론 돌아가서 유기견 문제가 사회 전체에서 얼마나 비중이 있는 문제로 다뤄지고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그냥 내가 유기견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 하고 뚝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20마리 이상 유기견을 돌본다 할 때는 이제 국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에 어느 정도의 감시도 받아야 되고 신고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기견 한 마리 한 마리 어떤 개별적인 어떤 신상에 대해서 이제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양을 가면은 입양 간 거에 대해서, 아이가 죽었으면은 죽은 것에 대해서 일일이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귀찮아졌고 또 굉장히 까다로워진 거죠.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은 오직 그 제도 이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단순히 이 일을 갖다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보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하겠다, 그렇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유기견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유기견을 문제라고 이해한 것도 이상한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 원래 있던 거거든. 원래 항상 있던 것이 유기견이고 그냥 개인데, 그걸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불편해하는 어떤 집단이나 구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차이를 갖다가 좁혀 나가는 게 이 문제 해결입니다. 유기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그 유기견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시선이나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좀 좋지 못한 문화들, 그런 것들 갭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유기견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사회적인 문제인 거고, 그 사회적인 문제를 갖다가 유기견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감정, 열정, 흔히 말해서 뭐 희생, 봉사, 그런 단어를 갖다 거들먹거리면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유지해왔고, 또 이 일을 갖다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고요. 더 이상 이제 그럴 수 없는 시점에 다다랐고, 그것보다는 이제는 유기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정확히는 유기견의 생활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만 모이게 되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저는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민간에서 이루어진 어떤 폭발력은 상당합니다. 뭐 말도 안 되죠. 저도 뭐 최근에는 뭐 구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도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때 구조 활동하러 갈 때는 정말 뭐 소위 말해서 미친놈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일종 폭발력인 거죠. 뭐 어떤 뭐 규칙에 얽매여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그런 결과물이 나와버렸으니까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에 대한 부작용이 이제는 참 아이러니한데, 유기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기견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어떤 규칙이나 제도 없이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유기견 활동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예,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법적 처벌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질 만한 사기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냥 개 한 마리 뿐인데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종의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제가 느끼는 현장의 어떤 감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빈부격차를 이야기하듯이 유기견 활동에 대해서도 이건 빈부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뭐 경험 차이도 아닌 거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유기견을 갖다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차이죠. 예. 그 관점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거의 뭐 소위 빈부격차라고 얘기하면 딱 이해되는 만큼 그 정도 수준으로 이 관점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큰 걱정이고, 이 일을 계속하고 유기견 숲이라는 곳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도 어떤 그런 설득력을 더 갖기 위한, 10년을 운영한 보호소랑 어떤 일관된 어떤 그런 관점이나 어떤 철학으로 20년, 30년 운영한 보호소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 설득력, 그 힘 자체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기견 숲은 이제 고작 10년 됐습니다. 앞으로 20년을 향해 달려가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20년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은 30년까지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제 말에 실을 수 있는 어떤 힘이 굉장히 세진다면은 저는 그 순간을 개인적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 보호소를 운영하는 시간들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관점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갖다가 올 초에 시작했고, 그 관점의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 또 말이 길어지는데 네, 지루하시죠? 요거까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이 유기견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차이가 왜 생겼을까? 누군가는 유기견을 위해서 정말 희생 봉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뭔가를 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누가 보더라도 그냥 사기에 가까운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유기견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그럼 그 관점의 차이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 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유기견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아이들 지내는 어떤 환경이나 모습이나 여기에 더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개 한 마리를 두고 그 주변 환경을 다 세팅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 평가를 통해서 내가 이 개를 잘 키우고 있는지, 내가 유기견을 잘 돌보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평가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내가 보여주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유기견 돌본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제가 나쁜 모습을 보여드리면 나쁜 평가를 받는 거고. 그래서 유기견 활동가들끼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유기견을 돌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유기견을 잘 돌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뭐 저도 100% 여기에 올인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100% 올인한다고 혼자 상상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도요. 근데 유기견을 잘 돌보는 척 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입니다. 요즘은 AI도 쉽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쉬워지는 거죠.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마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유기견을 잘 돌보는 건 힘든데, 잘 돌보는 척 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잘 돌보는 척 하는 곳에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지고 더 많은 관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폭로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지만은 뭐 그게 유기견 문제 해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대부분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저 혼자 그냥 제 안주거리로 갖고 있습니다. 뭐지 모르죠. 또 다음에 또 술 한잔 하게 되면 또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유기견 잘 돌보는 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기견에게 지불하는 대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유기견들을 잘 돌보고 있는 척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유기견 실질적으로 정말 잘 돌보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유기견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 진행된 유기견을 보여드리고 내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더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유기견을 위해서 뭔가 별로 하지 않고 그냥 가려다가 그냥 이렇게 포장해서 보여드리고 제가 정말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심지어 일종의 어떤 고착화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유기견 보호소를 갖다 운영하고 있고 저에게 정말 많은 분들이 조언을 주십니다. 때론 충고가 되기도 하고. 근데 조언 중 정말 좋은 충고와 조언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90% 이상의 조언과 충고는 무엇이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하는 척, 유기견이 잘 지내는 척 하는 것에 대한 조언들을 합니다. 이만큼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당연한 생각들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10년 전과 지금의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단순히 유교숲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후원자분들만 생각하더라도 10년 전에는 엄청 까다로웠습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받고 그 질문에 제가 제대로 대답을 해야만 대답을 해야만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맹목적인 후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후원을 저한테 주더라도 제가 그에 대해서 뭐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럼 다시 후원금 반환을 요청합니다. 그럼 제가 돌려줘야 돼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뭐 비일비재했다고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한 달에 제가 후원금을 돌려드리는 횟수만 따지면은 한 10번 이상 됐습니다. 뭐 금액은 매번 상이하니까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냥 다른 곳에서 일하는 일들 갖다 옆에 지켜보고 있으면은 아무도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저 후원금이 정말 필요한지, 저 후원금을 정말 잘 쓸 건지, 후원금 사용에 대한 계획도 없고 뭐 그런 것들 갖다 뭐 굳이 따질 수는 없죠. 뭐 저도 바빠서 그런 것들 하지 못하니까 워낙 이렇게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들 갖다가 이렇게 봉합해 나가는 과정들이 유기견 보호 활동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뭔가 계획을 한다, 뭐 설득한다 그런 과정들이 많이 생략되어 있긴 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 갖다가 후원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뭐 지나온 시간들을 봐야 아는 거겠죠. 아니 혹은 뭐 내놓는 뭐 비전이라던가 뭔가 어떤 그런 무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맹목적인 후원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유기견 보호소는 이런 곳이다. 유기견 보호 활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너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시. 제가 여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뭘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앞에 똥이 안 치워져서 똥이 쌓여 있을지도 모르고 애들 물을 갈아주지 못해서 아이들이 뜨뜻한 물을 지금 마시고 있을지도 모르고 물이 뜨뜻하면 애들이 물 안 마십니다. 그 여름에 물 안 갈아주면 애들이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탈수가 옵니다. 없으면 애들이 뭐 물이 뜨겁든 더럽든 어떻게 마시겠지. 뭐 물 안 마시고 죽겠어? 생각하겠지만은 애들 물 안 마십니다. 탈수가 올 때까지 물 안 마십니다. 그래서 보호소는 뭐 유교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물그릇이 야외에 나와 있다 보니까 더 자주 갈아줘야 되는데 여름에는 하루에 6번, 7번 갈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냥 낮에 그냥 할 거 없으면 계속 물 갈아주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이야기고. 뭐 이제 결론 내야겠죠. 시간 20분이 다 되어가네. 우리에게는 정말 큰 문제인데 유기견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다 해결하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고, 심지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냥 유기견 활동 이 판에 이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지나치게 조금 말을 던진다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그만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손대지 못해서, 손 닿지 못해서, 손이 닿아도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되게 자책하고 때론 자괴감에 빠지고, 몇몇 분들은 스스로 다 경멸하는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 고통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정말 하고 있는가? 그거는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모습, 혹은 제가 이번건의 말로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서는 절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각자가 알고 있을 거예요. 각자가 정말 내가 이 고통을 갖다가 고통으로서 받아들일 만큼 그만큼 해봤나? 해도 안 됐을 때, 나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때 다가오는 걸 고통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미뤄뒀던 어떤 그런 순간, 그런 상황에서 발생되는 고통을 갖고 내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슬퍼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 짧은 어떤 이런 경력, 이 시간을 미뤄 보았을 때, 이건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조금 더 해야 되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후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좀 달랐다 끊어서 영상 올려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한번 이야기 시작하면은, 이것만 진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이 후원하는 거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개 한 마리, 유경 한 마리 불쌍해서 뭐 도움 주고 뭔가 동참하고, 여러분 어떤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후원하는 거 금액과는 상관없습니다. 단돈 1,000원, 5,000원 후원하더라도 여러분이 후원한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현 시점에서 유경 보호활동판 전체에서 현 시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후원하는 거는 일종의 투표권이라 보시면 돼요. 일종의 투표권이고, 여러분이 어떤 보수나 어떤 단체를 갖다 누군가한테 소개하고 설득해서 그 사람을 후원자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일종의 선거 활동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니까 이런 용어들이 눈에 많이 보여서 저도 그걸 비유하고 있는데, 투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이 그렇게 실리고 힘이 그렇게 옮겨갑니다. 더 많은 유기견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혹은 유기견들에게 뭔가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여러분이 후원을 하는 곳에, 후원을 많이 하는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자가 갖고 있는 뭐 권리라 해야 되나? 뭐 저 권리도 약간 그런 용어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는 후원이라는 행위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여기 유기견들에게 다만 얼마 보태주는, 그런 지나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게감을 갖고 있고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행위라는 것, 후원 활동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힘이 실제로 유기견 보호 활동 판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그 여러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후원이 필요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걸로 비유하면은 일종의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한 겁니다. 예. 투표한 말 말고 다른 좀 표현이 있으면 좋겠는데 딱딱 떠오르는 그게 없네요. 예. 후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후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후원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후원을 많이 받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하거나 더 깊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어떤 파워를 저 같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애들 밥 주고 물 주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걸 갖고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고작 밥 주고 물 주는 것 갖고 이 아이들 보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 자막을 달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올리고 혹시 뭐 궁금한 점 있거나 하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잘 정리됐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